여러분들 이제 경제 둘이로 이제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이라는 거 단원 우리 소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한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이 커져 재화와 서비스의 총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국내 총생산이 아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무엇이다, GDP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경제 성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제 성장하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올해가 GDP가 얼만큼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났냐, 이거를 이제 100분위를 해가지고 한 거겠죠.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될 거,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GDP,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 국내 총생산, 이게 초록색이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국내 총생산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국내 총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요런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특징인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엔 무슨 얘기냐? 시장에 생산되어 가지고 공급되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장에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무엇이었다? 바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 이거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우리 또 앞으로 안 돌아가지는. 자,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되어지는 재화와 서비스들을 이제 가격들을 모두 다 더한 것이란 말이야. 이 가치가 실제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생산해봐. 하면 기업이 경제가 성장을 했다, GDP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생산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러한 많이 생산활동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이걸 많이 소비를 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 삼각형 했었잖아요. 경제 주체 간의 삼각형에서 이거를 이윤을 소득의 형태로 가게한테 돌려줬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이 높아졌다는 것은 돌려주는 소득이 점점 어떻게 돼서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계속 가계의 소득이 계속해서 높아진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득이 높아졌고 생산이 많이 됐으니까 생산이 많이 되고 소득도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도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족해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할 경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자, 일단 좋은 점 먼저 한번 살펴보자. 경제가 성장할 경우에 좋은 점은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과거에 누리지 못한 다양한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의 보급과 여가활동 기회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과거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을 했단 말이죠. 왜? 자기 소득으로는 내가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국내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제 내가 당장에 먹고 사는 것에 소비를 해도 남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 남는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 차원이라든지 기업 차원에서도 보니까 기업이 성장하고도 이제 많은 이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생존에 필요한 이러한 소득을 쓰고도 남는 돈들을 자신의 여가 활동에 쓰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겠다 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향상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하면 좋습니다. 물론. 근데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나친 경쟁, 불평등한 소득 분배, 복지에 대한 경시, 노동 조건 악화 등을 해서 삶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지는 건 경제가 성장하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졌을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수치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복지에 대한 경시, 노동 조건 악화라는 이런 것들은 수치화돼서 나오진 않은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생각해봐. 계속 지금도 성적 가지고 내가 1등을 해야 된다, 10등을 해야 돼, 내 성적 올려야 돼, 저 친구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스 받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누가 옆에 있는 얘도 나의 잠재진 경쟁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돈을 잘 버는 애들은 다 더 잘 벌고, 돈을 못 버는 애들 더 못 벌고,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에서 나는 내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 국가에서 좀 이런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요인들, 이러한 수치화되지 않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환경 파괴 등도 이런 것도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반드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백지 학습지 이제 반장이 나눠줄 겁니다. 백지 학습지 받으셔가지고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정리 결과 선생님 팀즈에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인증샷 찍어가지고 오늘 학습지 공부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한 거 여러분들 해서 인증샷 찍으셔서 팀즈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선생님 학교 돌아와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